제일 싼 곳은 쿠팡 아닐까요? 알리인가요? 쿠팡, 알리 이런 지금 대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마트는 이미 적자예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K푸드 음식들도 알리에서도 팔고 있는데 이 쿠팡에서는 어떤 걸 무기로 삼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격으로는 도저히 알리에게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는지 쿠팡의 장점 로켓 배송을 이제 무기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쿠팡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달 비용도 안 받겠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와인시에서 배달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떼가는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걸 위해서는 경쟁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달의 민족이 거의 완성하나 싶던 이 찰나에 쿠팡이 또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또다시 도전장을 내민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이길지 참 궁금해집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지원금을 뿌리면 모두 사과를 사먹을 수 있을까? 우리 멘티님들은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돈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화폐가 공급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늘어서 물건의 가치는 올라간다.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돈 많이 준다. 뭐 이거 보세요. 150만 원씩 주고 1억씩 주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일까요? 그 돈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본소득으로 물가 잡는다? 네,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가만 오르는 거. 이거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입니다. 자, 지원을 많이 해주고 보조금을 많이 뿌리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렇게 복지를 엄청나게 늘린 국가들이 잘 못 살게 돼요. 결론적으로. 네,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르헨티나가 있죠. 근데 이 아르헨티나가 지금 밀레이 대통령을 뽑고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잘 버티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거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의 어떤 이 보조금과 복지 혜택을 마약에 비유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 40% 정도가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100일을 넘긴 이 밀레이 대통령이 아주 혹독하게 전기톱으로 규제들을 잘라내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잘 버티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는지를 꼭 지켜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힌트도 많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랑 통화량을 조절해서 물가를 목표를 이뤄 나간다는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대출도 많이 받고 예금도 안 넣고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높여 나가고 경기 침체를 회복시켜 나간다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었죠. 우리 지난 코로나 시기 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했죠? 금리를 올렸죠. 금리를 전부 다 올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화량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는가에 대한 기사가 또 있어서 공부하기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가 각국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현금,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런 찍힌 것들을 우리는 현금이라고 부르죠. 캐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유동성이 매우 높아요. 바로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유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통화량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M1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통화라고 부르는데 요금을 예금이라고 하면 그냥 언제든지 돈을 넣고 할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M1입니다. M2는 2년 이내의 적금, 예금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M2고요. 2년 넘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LF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통화량은 어디까지를 보느냐? 대부분의 나라들이 M2를 통화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금, 예금 2년 이내에 만기 상품들까지 시중에 돈이 얼마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통화량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나 배우고 또 넘어가 볼게요. 10명 중에 7명이 10월 이전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경제 알고에서 배우셨던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이렇게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는 금리를 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사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본 중앙은행은 3월 18일에서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해제했다. 제로 금리도 아니고 일본은 무려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적용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이자를 받아야 한다. 우리 상식에서 당연한 거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반대란 말이죠. 돈을 맡기면 돈을 내기도 해야 된다. 자, 은행인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비용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그게 마이너스 금리죠. 자, 왜 도입했나? 일본은 거품 경제가 붕괴하고 나서 90년대부터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왔어요. 경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죠. 제발 대출 좀 받아가고 제발 예금 넣지 말고 소비를 해서 경제를 살려보자 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시중에 돈이 돌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했었는데 비용을 부과하면 은행들이 반발하지 않나. 모두에게 적용하진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을 했는데 왜 8년 동안 물가가 안 올랐나? 답변이 웃기죠. 일본은행도 하고 싶은 질문일 것이다. 왜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했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심리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대출 안 받는 거예요. 경기 안 좋은데 나 대출 받아서 투자도 하기 싫고 무서워. 그냥 지금 이대로 살래. 그래서 임금도 오르지 않고 물가도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쭉 갔던 그런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코로나 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전쟁이 터지니까 이 수입이 이제 원활하지 않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강제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일본 사람들의 심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튀어서 본격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이제 오르면 일본 엔화 가치에 따라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 등 엔화의 자산에 투자했던 이들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일본 자산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생길 수도 있는 점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금리 이야기를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반도체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개미들은 배팅에 실패를 했어요. 이게 뭔 말인가? 자, 이 핑크색이 2022년, 그리고 이 파란색이 2023년인데 한마디로 반도체 주식의 투자들이 주주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다 반도체 관련 주주들. 그러면 반도체를 다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배터리 주식은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 배터리주가 많이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왜 대체 이 개미들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가? 저도 정말 신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돈 벌었다더라 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제가 10년 넘게 이 예누를 하면서 이런 걸 계속 전달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거 있죠. 옆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만약에 뭐 아주머니들이 뭐 만약 주식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팔 때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너도 나도 주식 못 사겠다, 나 이제 주식 절대 안 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식당에 들리면, 카페에서 들리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살 때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미국, 일본, 네, M7, 사무라이 7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봄날이 왔습니다. 그때 개미들을 줬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미들. 그럼 이제 코인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식 시장은 이런데, 우리 마인시를 시작하고 나서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K푸드였고요. 두 번째가 반려동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가, 강아지가 정말 키워드인데, 코인 시장에서도 이 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보세요. 2714%. 네, 시바견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도 개들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폭등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올랐지?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올랐죠? 많이 사서. 그거밖에 없어요. 많이 사서.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재산 이걸 보고 내가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 아까 그 개미 보셨죠? 개미 벌벌 떨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 작전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작전하는 사람들. 캄보디아 좀 특집입니다. 베트남 옆에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리죠. 캄보디아 부총리가 한국 기업인 언제든 전화하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규제 제로, 캄보디아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돕겠다, 한국 기업이 원하는 혜택은 다 들어주겠다, 딸 망고 넘쳐난다. 캄보디아는 가공식품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가공식품 하면 된다, 수익을 창출할 기회다. 캄보디아 여성들 K 스킨케어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데 안 갈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다. 훈 만의 총리가 누군가? 46시대, 40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높은 성장률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거를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 시기, 특히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꼭 베트남이 아니라 캄보디아도 괜찮다. 네,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AI가 1,000억 불을 들여서 슈퍼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지금 끝장을 보겠다고 끝판왕으로 가고 있고요. 네. 챗 GPT, 오픈 AI가 기존에는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TP4를 리튼이라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튼입니다. 신문 읽는 사람이 가짜 뉴스를 더 잘 알아챕니다. 우리가 신문을 읽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신문을 읽는가? 우리는 바로 서기 위해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문을 읽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거기에 중독되다 보면 마치 그게 사실이냐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통찰력을 기르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나의 인생과 나의 돈에 어떠한 결정들을 할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위험이 아니라 기회를 잡기 위해서.